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기원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올 듯 오지 않았던 이 하늘을 보면서 이거 참 감질난다 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반갑게도 오늘 아침부터 우리 지역에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마른 가뭄이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했던 농부님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비일 것 같은데요. 올해 과일이나 채소값이 급등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난해 가뭄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가뭄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내년에 비싼 수박, 비싼 참외를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비가 많이 내리더라도요, 이 두 팔 벌려서 좀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은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열정을 한번 느껴보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순천에서는요, 우리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중한 공간 마련됐는데요. 바로 청년창업 챌린지숍입니다. 이 청년창업 챌린지숍의 일기격인 6명의 창업자가 이 개장을 준비하면서 청년 100이라는 협의체도 함께 구성됐습니다.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100도시의 청년의 열정으로 청년창업 챌린지가 100호점이 되는 그날까지 든든히 백이 되어주겠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요,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우리 지역 청년들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못다 이룬 꿈을 부여잡은 채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모습이죠. 꿈을 이루기엔 아직은 버거운 걸음들. 하지만 또 꿈이 있기에 오늘을 산다는 그들. 순천의 청춘들을 만나봅니다. 오랜 세월 순천의 터줏대감 노릇을 해온 원도심 골목. 얼마 전 이곳에 6개의 새로운 상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꿈이 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고민하던 청년들을 위해 순천시에서 마련한 청년 창업 공간, 이름하여 챌린지숍입니다. 먼저 원하시는 기장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주문을 좀 해드릴게요. 이것보다 조금만 더 들었어요. 조금 더 길게? 두 개 다. 네. 그러면 두 개 다 42기장으로. 일반적인 옷가게와는 조금 다르죠? 발목이 보이게. 저희는 자체적으로 직접 디자인을 하고 또 제작을 하는 매장이고요. 자체 제작을 하다 보니 또 고객님들 체형에 따라서 더 작게, 더 크게, 그리고 더 길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또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제작을 해드리는 그런 매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예쁘네. 화려하고 예쁘죠.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입던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인 고객을 위해 셀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재료와 공간을 제공한다는 매장. 다른 옷에 하셔도 돼요. 덕분에 밋밋했던 원피스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으로 대변신.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원래 옷가게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께서 기장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허리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을 해주셨어요. 사실상 기성 매장에서는 그것을 맞춰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제작에 이제 뛰어들게 됐고, 그것을 시작으로 이렇게 맞춤 전문 매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옷에 맞추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옷을 사람의 몸에 맞춘다는 발상의 전환. 남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꿈을 이루는 열쇠가 됐습니다. 소품에서 옷까지 직접 만들다 보니 작업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서 더 보람이 있죠.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디자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원하고 입고 싶은 그런 옷들을 실제로 입을 수 있는 매장이라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찾으시는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챌린지숍 중 가장 어린 청년들이 만들었다는 이 공간, 바로 스테이크점인데요. 순천에선 처음으로 시도된 팬스테이크 전문점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나 요리라는 꿈을 인생의 공통분모로 갖게 됐다는 두 젊은 사장, 영환 씨와 서진 씨. 창업 과정 한 1년 정도 됐던 것 같고, 메뉴 준비 과정만 한 3, 4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고기 손질하는 방법이랑 구에 이제 굽는 거랑 이런 것도 다 이제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자꾸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발전해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 감각을 살린 인테리어와 나이답지 않은 뚝심으로 완성해낸 숙성 스테이크 덕분에 요즘 입소문을 좀 타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배울 게 더 많다는 두 사람.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이제 메뉴 하나 팔면은 다 2만 원에 팔면은 한 15,000원 정도는 내 거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가야 될 돈도 많고 생각 못했던 돈이 막 나가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새로 많이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요리는 토시살을 이용한 스테이크 단 하나. 자신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손님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는 두 사장님만의 철칙 때문이죠. 이 단단한 첫걸음을 시작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이런 업체 같은 게 좀 많아져서 좀 딱 이 스테이크만이 아닌 뭐 다른 업종들 뭐 김치찌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쌈밥집이 될 수도 있고 뭐 약간 이런 순천의 백종원 같은 그런 존재가 좀 되고 싶습니다. 창업의 1순위로 꼽히는 커피 전문점. 김수진 씨는 이 흔한 아이템을 핫 아이템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게 해줄 매개체는 바로 꽃. 꽃 중에서도 시들지 않는 마법의 꽃, 프리저브드입니다. 프리저브드 전문 샵이고 프리저브드와 생화라는 꽃을 테마로 한 샵인샵 개념의 플라워 카페.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메인이 카페가 아니고 메인이 플라워이고 자연스럽게 꽃을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를 마시는 공간으로서 플라워 카페를 테마를 잡았고 한때 트럭에 꽃을 싣고 다니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직접 찾아다녔다는 열혈 청년 수진 씨. 지금은 그 열정을 자신만의 새로운 공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이디어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 꿈의 공간에서 온몸으로 느끼고 있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처음부터 대박인 아이템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입소문도 나야 되고 홍보도 많이 돼야 되고 또 그만큼 또 저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삼박자가 딱 맞춰졌을 때 대박이라는 아이템이 나오고 대박 카페가 되고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홍보도 많이 부족하고 저도 이제 장사를 처음 해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샵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도 시행착오가 조금씩 생길 거고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하면 손님들한테 조금 더 좋은 또 행복함을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게 계속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도 저 자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 챌린지숍이란 이름으로 문을 연 곳은 총 6곳. 그중엔 순천에서 나는 식재료만을 쓰는 맛집도 있습니다. 전통 음식을 만드는 친정 엄마에게 영향을 받아 건강한 맛을 고민하게 됐다는 보나 씨의 유기농 식당. 조카에게 줄 이유식에서 착안해 건강식을 선보이고 있죠. 이게 판매 목적도 중요하지만 또 그다음에 지역인들의 건강을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한 브랜드로서 자리를 매김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순천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는 남녀 공용 빈티지 숍의 주인장 효건 씨는 요즘 오프라인과 온라인 숍을 동시에 꾸려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걱정 반, 기대 반인데 이게 꾸준히 잘 되면 이게 이제 직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생각 하나로 안 좋은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꾸준히 해서 이게 내 일로 만드는 게 우선적인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순천 원도심의 한 골목에선 젊은 꿈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세상 처음 경험하는 삶의 순간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청춘들. 수익이나 이런 것도 확장하고 사업도 확장해서 이제 저희가 받았던 이런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사업적인 그걸 성공을 해서 다른 분의 뭐 모델링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표치가 있죠.
그들의 꿈이 또 다른 청춘들의 꿈이자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 취업도 힘들고 해서요.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막상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좀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우리 청년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게 참 쉬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청년 창업 챌린지 숍은요. 앞으로 또 100호점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순천의 원도심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기대가 참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 지난 5월 순천 중앙동 패션의 거리에 들어선 이 챌린지 숍은요. 시에서 1년 동안 임대료의 60%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또 향후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순천시와 건물주가 또 협의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이 6개의 청년 창업 챌린지 숍이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순천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국시대에서도 이 사장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울산으로 가서 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청춘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울산에도요, 세계 챔피언 3인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로봇 챔피언들인데요. 이 로봇 세계를 제패한 우리의 청년들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어릴 적 로봇 만화 영화를 보며 한 번쯤 로봇 발명가를 꿈꾸진 않았나요? 누군가에겐 막연한 그 꿈을 현실로 만든 친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성적을 향해서 쫓아가지만 저는 제 꿈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꿈 많은 세계 로봇 챔피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로봇 춤을 추는 것도 말이죠. 이렇게 힘이 드는데 세상에 로봇을 조립을 해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다니까 우리 학생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 학생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세상에 이 상장이 다 몇 개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세계 챔피언 탄생할 만하네요. 이번 달 초 미국에서 열린 로봇 페스트에서 보틀스모, 로봇히트 두 종목을 석권한 오늘의 주인공들. 안혁준, 김민수, 박지환 학생을 소개합니다. 오, 챔피언! 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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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울산에 빛낸 세계 로봇 챔피언들입니다. 대단한 로봇이. 이 무슨 로봇이에요? 댄스 로봇. 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럼 로봇 대회에 나가서 어떤 담당이었어요? 저는 로봇을 조립하는 담당이었어요. 아, 조립 담당이고. 로봇을 수리하고 그 점검하는. 저 로봇을 프로그램 짜는 담당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망의 결승전 영상입니다. 눈 깜짝할 새 상대 로봇을 제압하자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탄성.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생들을 모두 꺾고 당당하게 1등을 차지한 친구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국제대회 12번 정도 나갔는데 이번 미국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우승했으니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뻤어요. 그랬습니다. 그 로봇 선진국을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우승했으니까 자, 그럼 그 영광의 로봇 보여주세요. 그런데 보통 로봇 하면 이렇게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뼈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로봇의 외형을 좀 신경 쓰려고 했었는데 규정상 무게 제한도 있고 무게 제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외형을 포기하고 이렇게 뼈밖에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아쉽지만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국제 규격에 맞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규정부터 까다로운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첫 번째 종목 보틀스모. 보틀스모는 씨름처럼 로봇끼리 부딪히며 상대 로봇을 밀어내는 게임인데요.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대회 직전에 미션이 공개되기 때문에 철저한 계산이 필수입니다. 경기장에서 상대 로봇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변수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변수를 예측하고 프로그램을 짜야 돼서 리모컨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럼 기억하다. 자, 한번 더 영소렌이 또 한번 만져볼까? 자신만만한 일돈씨, 하지만 컴퓨터 앞에 앉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네요. 근데 이게 다 왜 그 영어로 돼 있죠? 컴퓨터 C 언어라서 영어와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고 함수로 돼 있고. 좀 도와줘봐 그러면. 살짝 잔소리를 듣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프로그래밍한 로봇이고요. 우리 친구가 제가 프로그래밍한 로봇입니다. 네.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 형을 믿습니다.
제 형을 믿습니까? 네, 친구라고. 에이, 네. 저는 아저씨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 둘, 출발! 나의 로봇 있습니다. 왜? 움직여! 뭐야? 안 돼, 움직여! 예! 나 프로그램 했는데 제대로. 이제 움직여. 제2경기 출발! 그래! 이겨라! 안 돼, 밀린다! 밀어, 그치! 밀어! 잠깐 밀어! 간다! 이거 돌면서 떨어지겠는데, 이거! 아니! 안 돼! 진짜! 아니, 계속 안 돼!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막 꿈도 없고 좀 막연하게 그렇게 뭐 이런 학원 다닐 때는 주변에서 뭐 많이 걱정하고 그랬지만 지금 제 꿈이 뭐 IT나 뭐 이런 쪽 관련해서 창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학원을 다니면서 이런 커리어를 쌓는다는 게 저에겐 좋은 기회이자 경험인 것 같습니다. 로봇은 내 인생에서 뭐다? 내 인생의 사랑이다. 오. 여자친구 없어요? 네. 로봇하고 사귀겠네. 로봇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한박 웃음 짓는 친구들. 당분간은 로봇의 매력에서 헤어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죠? 우리 친구는 지금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VR 로봇인데요. 네, 뭐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든 뭐 화재 현장이나 화재 현장. 네, 전쟁 같은 그런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뭐 임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뭐 사람을 구출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알면 할수록 재밌는 로봇의 세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가장 늦게 등장하죠? 지금까지 놀라신 건 놀란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타격 로봇의 등장입니다. 이건 어떤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까? 이만한 손바닥 크기 안에 공을 쳐서 넣어야 되지만 결정된 미션이어서 워낙 어려운 미션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수점 단위까지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실제로 이거 성공했습니까? 예, 좀 어렵긴 했는데 쉽게 성공해서 넣었죠. 여기서 탁구공을 칩니다. 쳐서 이 탁구공이 정확하게 저기 붉은 컵 있죠? 저기에 맞춰야 됩니다. 얼핏 보기엔 야구와 비슷해 보이기도 한데요. 높이와 각도는 물론 휘두르는 힘까지 모두 꼼꼼하게 계산해야 하는 로봇 히트.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우습게 느껴질 만큼 정확하게 명중! 대단하네요. 정확하게 목표를 명중시키고 마는 우리의 로봇 선수 짱입니다. 정확한 값을 입력하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 보는 것만으로도 쾌감이 느껴지는데요. 친구들이 로봇에 흠뻑 빠진 이유 여기 있었군요. 사람들이 지금 돈 벌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로봇으로 그 힘든 일을 대신하고 사람들은 편한 일만 할 수 있게 그런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 이름을 건 제 개인 회사를 설립해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든 것처럼 저도 제 로봇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주도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로봇을 향한 새 친구의 순수한 열정과 노력이 일궈낸 세계 챔피언이라는 값진 결과. 앞으로 더 찬란하게 빛날 친구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시원한 빗소리와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전체에 걸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일부 남해안 지역으로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많은 양을 뿌리겠는데요. 80에서 최고 120mm 이상 내리는 곳이 예상되니까요. 하수구 막히는 곳은 없는지 집 주변까지 꼼꼼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쾌지수 역시 높아지는 만큼 적당한 냉방기 사용으로 실내 습도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요즘에는 한 집 건너 2가게가 있고요. 또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료 1위라고 하죠.
바로 커피인데요. 요즘엔 사실 카페라고 불리면서 우리가 이곳으로 커피 마시러 자주 들르는데요. 예전에는요, 특히 우리 귀여운 아버님들이 허세를 부리면서 이 삼삼오오 모였던 곳, 바로 다방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춘천에 가면요, 이 추억과 낭만이 있었던 다방이 다시 인기몰이 중이라고 하거든요. 비 오는 화요일 아침, 향긋한 커피향 마시러 다방으로 가보시죠. 여러분 너무너무 덥죠? 저는 지금 그늘에 있는데도 이렇게 더운데 요즘 무더위로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시원한 곳에서 틈틈이 쉬어주고 음료수도 한 잔씩 해주셔야 되는데요. 말 나온 김에 시원한 거라도 한 잔 할까 했는데 어떡하죠? 돈이 너무 부족한데. 충분한데 뭐 세 잔은 먹을 수 있겠네. 에이 피디님 이걸로 어떻게 세 잔을 먹어요? 우리 때는 커피 한 잔에 1,000원이었어요. 그건 옛날 얘기죠. 요즘 1,000원짜리 커피가 어딨어요. 어딨긴요. 여기 있죠. 옛날 아날로그 감성부터 물가를 잊은 착한 가격까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오랜 친구와 커피 한 잔 즐길 수 있는 새롭고도 익숙한 명소. 동네의 사랑방 같은 카페, 추억의 옛다방을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 아직은 잠잠한 춘천 명동의 지하상가. 누구보다 일찍 나와 셔터를 올리는 어르신 한 분이 보인다. 여기가 바로 추억의 옛다방이군요. 뒤이어 부지런히 출근하는 직원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반짝반짝 바닥 청소도 하고 저마다 역할을 나누어 영업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오늘도 시작되는 다방의 하루. 자자, 오늘도 즐겁고 힘차게 일해봅시다. 이른이 넘는 노익장 종업원들에게서 20대 못지않은 열정이 느껴진다.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은 오든지 가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시면은 먼저 우리가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해. 와, 여긴가 봐요. 추억의 옛다방. 간판부터가 카페가 아니라 다방이네요. 신장 개업인데도 오래된 느낌.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정겹게 맞아주고 메뉴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어르신들. 근데 이 가격이 맞나요? 메뉴판에 숫자 잘못 쓴 것 같은데. 여기 진짜 가격이 저렇게 싼 거예요? 네. 커피 가격이 1,000원밖에 안 해요? 다 싸요. 다방보다 일반 다방보다 여기는 정말 싸요. 다방 냉커피로 주세요. 다방 냉커피?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방 커피의 생명은 황금 비율. 프림가루 한 톨까지 정확히 맞춰 넣는 전문가의 손길. 비율이 있잖아요. 비율. 네. 그러니까 커피, 프림, 설탕은 이제 요즘 단 거를 안 먹으니까 자기 적성에 맞게끔 타서 먹으면 되니까. 자, 시원한 다방 냉커피가 완성됐습니다. 손님 취향을 고려해 시럽은 따로 주는 센스. 이 정도면 그란데 사이즈? 아니 벤티 사이즈는 되겠는데. 이게 정말 2,000원이라고요? 양이 정말 많아요. 가격도 너무 싸고. 주로 이제 노인분들을 많이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예,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어요. 예. 이제 이런 냉커피 같은 경우는 여느 다방에서는 아마 한 5,000원 이상, 한 7,000원 이 정도 받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2,000원 정도로다가. 예. 가격이 이렇게 착한데 손님이 안 붐비면 이상하죠. 다방 분위기도 서비스도 음료 맛도 완전히 어르신들 취향 저격. 몸에 좋은 칡차를 세련되게 한 모금 마시면서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는 행복한 시간.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외롭고 누구하고 의지하고 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친구도 생기고 또 활력이 나한테 오니까는 너무 좋아요. 돈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웃고 즐기다가 집에 가면은 또 씻고 자고 또 내일 아침이면 또 나가는 직장이 있으니까는 또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일찍 일어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주. 추억의 옛다방이 개업한 건 지난 5월 12일. 어르신 일자리 공모 사업을 통해 문을 연 이곳은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문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그야말로 어르신에 의한, 어르신을 위한 카페. 제가 이런 예. 추억의 옛다방이랑 카페 컨셉을 처음 보는데 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지하 상가가 조성이 되면서
주로 이제 노인분들이 상가 쇼핑도 할 게 많이 들어오세요. 쉴 자리가 좀 마땅치 않아요. 춘천 시니어 클럽에서 이렇게 추억의 옛다방을 만들면서 노인분들이 편안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다가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발빠른 세월도 이곳에서만큼은 잠깐 쉬어간다. 벽면을 가득 채운 오래된 사진들. 모두 이곳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젊은 시절 모습이라는데 사진을 보고만 있어도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 시절 추억들. 학교 다니던 생각이 나요. 그때는 너무 어려웠잖아요. 저가 꿈이 버스 운전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버스 타고 다녔으니까. 아니 뭐 다른 것보다도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버스 타고 다니는데. 차를 처음 보니까 그 시골에서. 그땐 자가용이 어디에 있고 지금은 자가용 정말 많아도 다 아들 며느리 다 있어도 뭐 타고 다니네. 저 운전 못 뺐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억에 빠질 수 있는 것도 이곳이 추억의 옛다방인 덕분이다.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신미래입니다. 가수가 왔다는데 노래 한 소절은 들어줘야지. 어르신의 부탁으로 깜짝 다방 콘서트가 열렸다. 그 사람 째까 콩닥 아이 몰라. 소녀처럼 귀여운 신인 가수의 라이브에 한층 업된 카페 분위기. 미래씨 앞으로 어르신 팬 많이 생기겠어요. 노래 잘하는 신미래 리포터. 어디 일도 잘하는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바리스타 체험 1일 체험하러 왔거든요. 오늘 어떤 거 만드는 거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영양이 듬뿍 들은 쌍화차. 재료부터 어마어마한 이곳의 대표 메뉴 쌍화차. 우선 물에 쌍화차 진액을 넣고 끓여줍니다. 물론 영양 덩어리 계란 노른자가 빠질 수 없겠죠. 여기에 땅콩, 잣, 호두, 말린 대추까지 각종 견과를 넣고 쌍화차에 부어주면 완성. 짜잔, 어때요? 향만 맡아도 힘이 솟구치는 거 맞죠? 다방 쌍화차가 신기한 신미래 리포터. 저는 사실 액상 쌍화차는 많이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요? 잣이랑 땅콩이랑 견과류가 막 씹히는 게 생각보다 진짜 맛있고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쌍화차는 물론 원두커피에 미숫가루, 마차까지 이곳의 메뉴는 무려 11가지나 된다고. 바리스타 자격을 따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게 됐고 그 자격이 없는 분들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커피 이제 뭐 제조라든가 기계를 만지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서로 이제 의논하고 이제 이렇게 토론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카페 서비스와 영업 방법까지 개업 전에 꼼꼼하게 교육받았다는 어르신 종업원들. 과연 아무리 바빠도 늘 미소 띄는 모습이 영락없는 베테랑이다. 친절하고 손님을 성심성의껏 모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카페 한켠에 놓여있는 음향 장비들. 마치 라디오 방송국을 연상시키는데 이건 다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지금 음악다방이라서요, 여기가. 그래서 신청곡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다방의 상징은 뭐니 해도 뮤직박스. 네, 첫 번째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뮤직박스 DJ는 동네 아가씨들의 마음을 죄다 훔치는 다방의 합법적인 도둑이었다. DJ 오빠, 오늘은 건강 생각해서 쌍화차 나와요. 커피 한 잔을 시키면 추억과 낭만까지 함께 나오는 카페. 그리고 옛 친구가 있고 가슴 뛰던 그 시절 그 음악이 흐르는 곳. 이곳 추억의 옛다방에는 모두가 황혼이라고 말하는 시기를 인생의 황금기로 바꿔가는 어르신이 있다. 세월조차 쉬어가는 편안한 쉼터. 추억의 옛다방 많이 와주세요.
오빠라고 하기에는 연세가 지긋한 우리 다방 DJ 어르신부터요. 웃음 많은 우리 어머님들까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친근한 다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어르신들 다방은요. 춘천중앙시장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요. 이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도 자주 방문해서 얼음 가득 채운 시원한 커피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추억과 낭만을 적고 싶다 하시다면요. 이 춘천 여행 가셨을 때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다방에 꼭 한번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주로 가볼게요. 제가 요즘 SNS 활동을 하면서 유독 눈독 들이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보기에도 예뻐서 먹기 아까운 디저트 메뉴들입니다. 밥 먹고 나서 달콤한 게 당길 때,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여지없이 이 디저트가 생각나는데요. 이왕 먹는 거 더 맛있고 더 몸에 좋은 제철 과일로 된 디저트라면 더더욱 좋겠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주에서 만난 제철 과일 디저트들 함께 즐겨보시죠. 무더운 여름 푹푹 찌는 날씨에 체력은 방전되기 일쑤죠. 달아난 입맛과 체력을 모두 잡아줄 시원한 별미가 필요합니다. 더운 여름 날씨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새콤하게 때로는 달콤하게 당신의 입맛을 돌아오게 할 과일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됩니다. 덥다 더워. 시원한 음료 마시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좀 색다르고 흔하지 않은 거 그런 거 먹어보고 싶은데 뭐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시 화채가 저희 이제 메인 상품이거든요. 그걸로 한번 추천을 드려도 될까요? 수박과 멜론, 여름철 과일을 제치고 과일 디저트계의 신성으로 등극한 첫 번째 주인공 위풍당당 홍시 화채인데요. 꽁꽁 얼어있던 홍시를 살포시 녹여 갈아준 후 알록달록 제철 과일을 장식해주면 완성되는 별미입니다. 수많은 과일 중에 굳이 홍시로 화채를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홍시라는 아이템이 이제 우리나라 약간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상품이다 보니까 잘 조화가 될 것 같아서 이제 홍시로 하게 되었습니다. 홍시가 들어가 있긴 한 거예요? 제가 개발한 화채는 어떤 전통적인 그 옛날의 그런 화채가 아니라 약간 현대화시켜서 퓨전 개념으로 제가 만들어낸 화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그 스무디 느낌의 형태로 같이 과일과 드시면 더 맛이 좋습니다. 백문이 불여일식, 주인장이 공들여 개발한 홍시 화채를 시식해보는데요. 덕분에 더위에 잃었던 그녀의 입맛과 기운도 모두 돌아왔습니다. 홍시랑 과일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조화로워요, 되게. 홍시가 이제 맛있긴 하지만 그냥 그 홍시 자체로 다른 과일이랑 같이 먹으면 아무래도 조금 느낌이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화채를 개발할 때 있어서 다른 과일과의 조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넘버원 별미 홍시의 변신은 무죄. 양갱부터 찹쌀떡, 타르트까지 정녕 이게 다 홍시로 만든 거라고요? 진짜 맛있는데요? 홍시가 진짜 가득가득 들은 것 같아서 완전한 홍시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홍시는 겨울 과일이 더 이상 아닙니다. 홍시의 무한한 변신, 홍시 화채로 시원한 여름 나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과일을 시원하게 즐기는 방법 배워보러 왔거든요. 싱그럽게 드실 수 있는 상그리아라는 음료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상그리아는 기본 와인 베이스에 과일의 향을 축적시켜서 거기에 스파클링 워터를 넣어서 드실 수 있는 음료예요. 냉장고에 과일이 쌓여 있다면 지금부터 주목! 스페인 전통 음료 샹그리아는 과일과 와인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별미랍니다. 마트에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시게 되고, 네, 되게 찝찝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세척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괜찮겠어요. 베이킹 파우더나 식초하고 소금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팁은요, 무조건 온수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껍질째 사용하는 과일은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 제거가 중요한데요. 베이킹 파우더를 녹인 물에 깨끗이 세척해주면 오케이! 그 다음 상큼한 과일 향이 와인에 잘 스며들도록 과일을 얇게 썰어주세요.
냉장고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써도 되는 건가요? 다 그렇지는 않고요. 샹그리아를 만들 때는 조금은 과육이 단단한 과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베이스가 와인하고 과일의 육즙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걸쭉하거나 뭐 감이라든지 키위라든지 이런 건 적합하지 않아요. 바나나도 안 되겠네요. 네네, 바나나도. 보기만 해도 상큼 달큼 코끝을 자극하는 과일들을 한데 넣어주고요. 잡내, 퇴치, 계피를 마지막으로 시원한 와인을 콸콸콸 넣어주면 완성! 와인을 넣으실 때는 약간 과일이 채워진다 하는 정도로 부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관 중에 혹시나 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그 정도 잠긴다는 정도로 그렇게 넣어주시고요. 냉장 보관을 하루 정도 원데이 숙성을 시키셔야 돼요. 제철 과일과 얼음으로 보기 좋게 장식한 후 하루 동안 숙성시킨 원액을 부어주면 100점 만점에 200점을 줘도 모자랄 스페인의 시원한 별미 샹그리아가 탄생합니다. 와인과 과일들의 환상적인 만남 입안에서 느껴지시나요? 와인의 알코올은 별로 없고 그냥 과일의 향이 잔향만 많이 묻어나죠. 맛과 향이 가득한 샹그리아 강력 추천! 샹그리아 만들어 봤는데 진짜 너무 쉽고 냉장고에 있는 과일 꺼내서 한 번씩 드셔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바깥으로 잠깐이라도 나섰다 하면 무섭게 찾아오는 더위에 여전히 별미를 찾아 헤매는 김샛별 리포터. 마지막 주인공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원한 과일 음식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차 전문점이다 보니까 차를 우려가지고 과일하고 같이 갈아서 시원하게 얼음과 같이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샤벳이세요. 과일만 이용해 만드는 셔벗을 일컫는 소르베. 뜨거운 차와 과일이 만나 탄생한다? 그 이유 있는 만남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과일과 차, 얼음의 삼박자로 완성되는 소르베는 여름철 별미로 그 인기가 상당한데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이 맛,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다고요. 과일 맛이 나긴 나는데 좀 은은하게 뭔가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차 전문점이다 보니까 차를 우려가지고 같이 샤벳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일반 과일보다는 더 은은한 맛으로 끝까지 남으세요. 차는 그럼 어떤 종류의 차인 거예요? 레드베리라고 이제 딸기 종류와 이제 같이 더 신선하게 상큼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차가 들어가세요. 레몬스카이라는 레몬 향이 나시는 차세요. 이제 약간 차를 넣어서 깊은 맛과 함께 향미가 더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차를 같이 우려서 넣은 거고요. 침샘 제대로 자극하는 레몬 소르베. 유자청과 레몬차가 만나 상큼함은 올리고 더위는 내리고. 과일의 상큼함과 이 소르베의 시원함이 더운 여름 날씨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살짝 녹은 소르베는 음료로 마시며 마무리. 여기 주변에 보니까 소금이에요? 좀 짭짤한 맛이 있는데? 소금하고 설탕을 섞어가지고 이제 데코레이션용으로도 이쁘고 이제 그렇게 드셨을 때도 이제 간 조금 짭짤함과 달콤함이 같이 느껴지시게 그렇게 저희가 같이 준비해드리고 있으세요. 근데 아까 또 먹을 때는 그냥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또 스무디? 그런 느낌도 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먹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차가 들어가가지고 차를 드시는 느낌도 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차를 마시는 기분도 들고. 일석삼조네요. 과일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이렇게 색다르고 특별하게 화려한 변신을 거듭한 과일 디저트로 여름 더위를 물리쳐보세요. 무더운 여름철 뼛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줄 별미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새콤달콤 과일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시원하게 변신한 과일 디저트로 올여름 지친 당신의 입맛과 기운을 달달하게 올려보세요. 이 디저트들이 보기에도 너무 예뻐서요. 마음까지 상큼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요즘처럼 불쾌지수 높아지는 날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로 여러분 기분 전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기도 하고요.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긴 바로 돈가스 맛보러 가보겠습니다. 맛의 고장 광주로 가보시죠. 동그란 모양의 갈색 소스가 뿌려진 돈가스는 가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더 맛있어진 이색 돈가스 드시러 가보시죠. 먼저 찾은 곳은 담양군 금성면에 자리한 음식점. 시내와는 좀 먼 이곳까지 굳이 손님들이 올까 싶은데요. 걱정은 NO! 오픈 시간이 되자마자 이곳을 찾는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는 마성의 음식. 지금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케이크 돈가스요. 흔한 돈가스는 안녕을 외치며 손님들의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이 집의 자랑 케이크 돈가스입니다. 어떻게 해서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대부분 돈가스는 기존 소스만 얹어서 먹는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이 돈가스가 양식이다 보니까 보통 샐러드를 먹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본 메뉴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서 돈가스 위에다가 연어 샐러드를 얹은 겁니다. 이름도 생소한 케이크 돈가스. 그 정체를 찾아 주방으로 출동. 고운 자태 드러낸 분기가 눈에 띄는데요. 제주도산이 통으로 들어옵니다. 그 통으로 들어온 걸 가지고 일일이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흑돼지만 고집하는 이유는 만드는 사람인 자신에게 맛있어야 손님들에게도 맛있을 수가 있다는 신념 때문인데요. 약간의 밑간을 한 고기는 이제 빵가루를 입혀 바삭하게 튀기면 됩니다. 잘 최대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계란이 많이 묻는 것은 오히려 돈가스가 그 물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눌러주면 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맛의 감동을 위해 빵가루 하나도 대충 묻히는 법이 없습니다. 이 집은 매일 기름을 갈아 새 기름으로 돈가스를 튀기는데요. 부드럽게 저민 고기는 빵가루를 입혀 튀겨내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별미로 탄생합니다. 잘 튀겨진 돈가스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틀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가스 위에다가 연어를 얹었을 때는 모양이 비주얼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케이크처럼 만들면 좋겠다고 그래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든 메뉴입니다. 치커리, 케일 등의 다양한 채소에 직접 만든 흑임자 드레싱을 솔솔 뿌려주고 그 위에 연어님 강림하시면 짜잔! 케이크 돈가스 완성!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얼른 가야겠죠. 이 비주얼 좀 보세요. 안 먹고는 못 베깁니다. 공든탑이 허물어지면 입이 즐거워지죠. 제주 흑돼지 특유의 고소함과 샐러드의 상큼함, 바다의 맛 연어까지 묘한 조합이 신기하게 어울립니다.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정말 잘 어울리면서 맛있어요. 맛있어요. 연어도 부드럽고 돈가스도 잘 튀겨진 것 같아서 맛있는 것 같아요. 손님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대접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맛인 것 같아요. 연어 돈가스가 쉽지 않은 만남인데 참 맛있고요. 여자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제가 여태 봐온 케이크 중에 가장 푸짐하고 가장 특별한 것 같아요. 말이 필요 없겠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일단 뺄게요. 무너질 것 같은데? 대박! 안 무너져. 신기해. 일단은 요 채소에다가 연어와 함께 연어 샐러드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만 따로 먹어도 돼요. 연어 샐러드 먹고 끝내도 될 정도로 지금 너무 맛있어요. 돈가스가 그럼 엄청 기대된다. 밑에 있는 돈가스. 양 진짜 많다. 안 보여서 몰랐는데 밑바닥이 다 돈가스예요. 지금 이거 양이 엄청 많은데요? 자칫 느끼하게 생각될 수 있는 돈가스를 샐러드가 확 잡아주니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광주의 한 돈가스 맛집. 그 정체를 만나러 용봉동을 찾았습니다.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절로 고기가 끄덕여지는 음식의 정체는 돈가스 파스타요. 파스타를
품은 돈가스입니다. 이렇게 파스타랑 돈가스랑 같이 손님들이 따로따로 시키는 모습을 보고 아 저거를 같이 한번 합쳐보면 어떨까 하고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손님들이 반응도 되게 좋고 또 같이 먹으면 또 따로 먹었을 때랑 또 다른 맛도 나고. 돈가스는 뭐니 해도 이 고기가 맛을 결정하잖아요. 냉동 고기는 절대 사용 안 하고요. 거의 매일매일 고기를 받고 있는데 그날 당일 아침에 일찍 도축한 고기를 매일매일 가져다가 제가 직접 작업을 하고 있어요. 최상급만을 사용한다는 착한 고집.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은 이 집은 180g 정도의 고기를 다져서 돈가스를 만드는데요. 기름에 튀기기 전 중요한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양파를 튀기는 여기에 맛있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양파를 이렇게 넣어서 기름에 향을 한번 입히기 때문에 돈가스를 튀겼을 때 튀김옷에서도 더 고소한 향이 나게 되죠. 튀김에서 나오는 특유의 기름 냄새로 먹기 부담스러운 분들, 이제 걱정 없겠죠? 돈가스를 150도에서 먼저 살짝 튀겨주는데요. 그 다음 170도로 달궈진 기름으로 이동합니다. 국자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준 뒤 완전히 튀깁니다. 한 달 동안 엄청 열심히 연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손도 많이 다치고 처음에는 국자 하나로 연습하다가 도저히 옆에 모양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던 국자로 한번 눌러봤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 연습을 했어요. 좋은 건 자꾸 봐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신기하죠? 이제 바삭하게 잘 만들어진 돈가스의 짝꿍을 만나볼 차례. 저희가 돈가스를 그릇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파스타를 담기 때문에 자칫하면 좀 느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는 페페론치노를 좀 이렇게 부숴서 기름에 살짝 볶아서 파스타를 만들고 있어요. 약간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매콤함이 우러나게 합니다. 느끼함은 확 잡고 돈가스와 파스타를 동시에 맛보는 별미. 돈가스 그릇에 파스타를 예쁘게 담아주면 작품이 탄생합니다. 이 세상에 튀겨서 맛없는 건 없다지만 이 돈파스는 더 특별합니다. 보는 재미는 물론 먹여주는 재미까지 즐길 수 있는데요. 남자들 입맛에도 딱입니다. 느끼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느끼하지 않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최고! 아니 고기도 누린내 없고 고소하고 맛있고요. 파스타 안에 있는 파스타도 적당한 온도에 돈가스도 먹고 싶고 파스타도 먹고 싶을 때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니까 둘 다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작품이죠. 이게 바로 새우 로제 돈가스가 아니라 돈파스. 보통 파스타 하면 느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혀 느끼하지 않아요. 일단 굉장히 뭔가 칼칼하면서 담백하고요. 넘쳐 흐릅니다. 보이시나요? 근데 돈가스가 굉장히 두껍다. 여기다가 카레 소스도 찍어. 이 집은 특이하게 돈가스에 카레를 찍어 먹을 수 있는데요. 제가 방금 뭘 씹은 거죠? 입에서 금방 녹아버렸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 뭐 씹는 느낌도 안 나는데 입에서 다 녹아버렸어요. 기분 좋은 별미가 참 행복하게 해주더라고요. 연어 샐러드를 즐길 수 있는 K 돈가스부터 파스타를 품은 돈가스까지 특별한 별미를 맛보고 싶다면 확 튀는 이색 돈가스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 돈파스가 참 탐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돈가스도 좋아하고 파스타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외식으로 떠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돈가스 이렇게 이색 변신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점심 메뉴 아직 선택하지 못했다면 돈가스 어떠신가요? 자,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고흥군에서는 지역 청년 농업인들의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2018년도 청년 농업인 경쟁력 재고사업 신청자를 공모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